안녕하십니까, 이현율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뵙습니다. 이게 지금 스튜디오에서 제가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데 마이크 상태가 좀 시원찮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곧 좋아질 겁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은 제가 보면서 좀 놀랬던 게, 물론 민주당이 지금 선거 후유증으로 내분이 일어나서 좀 엉망이다 이런 이야기를 좀 나오고 듣고 있곤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선거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정치 관계에는 잘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데, 이제 돌 김용옥 선생이 자기 유튜브 방송에서 아주 그냥 문파와 문재인 대통령을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문파가 진보적 기술 다 망쳤고, 다시 문재인 대통령 같은 사람은 태어나지 않도록 빌어야 한다. 이게 좀 심하죠. 물론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김용옥 선생이지만은 이건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후보를 보고 하늘에서 점지한 사람이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두 번 다시 태어나서는 안 되는 대통령이 이렇게 막말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또 글을 보면서 의문스러웠던 거는, 그러면 이때까지 문재인 대통령 5년 동안은 자기는 뭘 했느냐. 물론 그분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성향의 인물이지만, 진보 성향의 인물이지만, 그동안 뭐 했느냐.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여러 가지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그렇게 국민들의 힘들게 만들고, 상당히 자괴감에 빠지게 만들고 하던 그 시절에 자기는 무엇을 했느냐는 걸 반문하지 않았죠.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여러분도 한번 아실 필요도 있고 싶어서 하는데, 친여 성향을 드러냈던 돌 김용옥 선생이 대선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다시는 문재인 같은 대통령이 이 땅에 태어나지 않도록 빌어야 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참, 김용옥 선생은 유명하죠. 유명한데, 이재명 더불어당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서는 하늘이 내린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인데, 공개 지지를 했는데, 이건 정말 참 말이 아니다. 그래도 한번 귀담아 들어볼 내용이 있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진보를 지지하는 사람은 모두 반성해야 된다. 그리고 그 최고 책임자는 누구냐? 문재인이다. 이렇게 문재인을 지금 한 대여섯 번 그냥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진보 진영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씹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 문재인 문파 정치가 진보 세력을 망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문재인처럼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언급을 한마디도 못하게 한 정권은 없었다. 김대중 때도 내가 마음대로 이야기를 다 했는데 문재인 때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도 못한다. 그러면서 당내에서 건강한 토론 문화가 사라졌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건 맞는 의미입니다. 문파가 완전히 시비를 걸면 완전히 문자 폭탄을 보내고 그랬죠. 그거는 또 모든 일은 때가 있는 법이다 이러면서, 문재인의 5년 취재 동안 청와대에 있는 동안에 도대체 뭘 제대로 했느냐, 뭐 했느냐. 남북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던 때가 있었다. 과감하게 그걸 밀어내고 밀어붙였어야 하는데 때려도 못했다. 그러면서 하여튼 이렇게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참, 이재명을 두둔하는 건 아니지만 대통령 후보가 됐으면 일단 치열하게 한 마음으로 뭉쳐서 전쟁을 쳐야 되는데, 결국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지경에 온 거다. 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기가 어떤 그런 심정, 이 깜깜한 이야기를 뱉은 거는 이해를 합니다만, 너무 좀 표현이 심하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할 말은 다 했다 이러는데, 뭐 지금 와서 그렇게까지 신랄하게 비판할 건 뭐 있습니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민주당 사람들에 대해서도 전혀 반성할 줄 모른다. 당장 반성하지 않고 이 다음 선거에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라는 전략을 짜고 있다. 그러니까 반성도 안 하면서 전략을 짜고 있다.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어이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확히 반성하고 정확히 이 민족이 그런 길을 생각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
그거 뭐 맞는 말이죠. 젊은이들 상당수도 결국 역사의 진리에서 떠나고 있다. 이거는 뭐 문재인 정권에서 결국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촛불 집회할 때 그때 20, 30대가 그렇게 열광적으로 그걸 지지하고 했는데 결국은 뭐 내로남불 뭐 이런 거 불공정 이런 게 판을 치면서 지금 결국 젊은이들이 마음이 떠나고 부동산 실패 이러면서 이기적인 이익만 생각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청자들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또한 그런 거대한 상실감을 느끼지 못했다고 한다면 사람이 아니다. 그건 뭐 반대편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알고 정치적 신념과 관계없이 말이 안 되는 인간들이 이 세계를 다 말아먹게 생겼다. 결국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 후보들은 말이 안 되는 인간들이 지금 다 말아먹을 것 같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폭행인데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와 있다는 자체가 엄정한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 반성해야 된다. 이번에 혼자서 50% 가까이 득표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보면 진보의 승리라고 볼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연합 없이 그러니까 문바들의 지지 없이 이재명이 혼자서 이렇게 했다. 그런 이야기죠. 이건 참 제가 봐도 좀 돌 선생이 좀 극단적인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있지만은 말을 좀 너무 이렇게 함부로 한다는 생각이 들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뭐 문재인 대통령이 뭐 어쩌겠습니까? 이런 욕을 얻어먹어도 사다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촛불 집회에 그렇게 많은 그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놓고 5년을 못 버티고 결국은 정권을 내놨습니다. 정권을 내놨어요. 그게 결국 뭐냐? 문바. 아무도 지금 그 이야기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못하고 한마디 하면 그냥 떡달같이 들어와가지고 쳐대니까 결국 뭐 진보가 안에서 자멸 했다고 볼 수 있죠, 사실. 자멸 한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세 가지입니다. 문재인이가 반성을 해야 되고 문파 정치가 진보를 망쳤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도 반성할 줄 모른다. 그러니까 문파 정치는 완전 친위 부대같이 해가지고 문재인이를 조금이라도 욕을 하면 막 딱딱같이 덤비고 그리고 그 반대편에 대해서는 그냥 말로 재갈을 물리고 뭐 이런 게 또 사실 아닙니까? 사실이었고 민주당은 또 이 문파가 또 대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반성할 줄 모릅니다. 좀 윤호중 원내대표가 선거 끝나고 난 뒤에 자기가 비대위원장으로 지금 앉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건 말이 아니다. 물러가야 될 사람이 비대위원장으로 어떻게 앉아 있습니까? 그 자체가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뭐 대통령이 국민의힘에서 가져가더라도 자기들은 180석 그리고 윤호중이나 다른 집행부들은 국회의원들이니까 자기 일신의 영달은 변화가 없죠. 뭐 그래서 그런가. 참 이 문제가 있다. 번번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초선 의원들은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도 지고 난 뒤에 우리가 반성해야 된다 이러니까 또 뭐 중진들이 그냥 뭐 사과하라고 압력을 넣고 개인적으로 불러가지고 딱달을 하고 조지되니까 결국 또 초선 의원들이 손들고 전부 다 반성문 쓰고 물러났지 않습니까? 그 꼴을 당하고도 그 꼴을 당하니 결국은 대선에도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제가 볼 때는 지방선거도 또 필패입니다. 결국 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대세가 흘러가는 대로 국민들이 보고 있는 대로 가는 거죠. 저는 뭐 이 돌 선생이 뜬금없이 뭐 이렇게 한 게 좀 놀랍습니다만은 지난 5년 동안 뭐 하고 이제 와서 했느냐 하는 생각도 들긴 듭니다만은 그래도 할 말은 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도 시간 나면 한번 그 유튜브 영상을 한번 들어보시고 돌TV라고 합니다. 돌TV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이 돌 선생의 이야기 어떤 격분 얼마나 깝깝했으면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